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드디어 모시게 되었네요. 크루게의 아버지이자 디보크라시를 만드신 창립자 김디보 형님, 김준영 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디보크라시를 만들고 이제 디보크라시에서 디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김준형이라고 하고요. 친구들이랑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내가 24살 때니까 5년 동안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요거는 편집이 돼서 나가요. 아, 그렇죠. 네, 뭐 이런 추임새 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말씀 잘하시네. 네, 딱 이제 달변가시고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좀 잘 영업맨.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있어서 이제 김디보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참고로 저는 디보 형의 본명을 한동안 까먹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전화번호 보는데 디보 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 이름이 뭐였더라? 저 이제 김해 김치고요. 준수할 준의 형통할 형. 저도 형통할 형 짰어요. 같은 돌림자네요. 그러면 저희 일단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5년 전의 이야기죠. 저희 이제 교양 수업이었죠.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민주주의와 2년사 시간이었고요. 뭐 제가 사실 그때는 제가 먼저 다가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2년을 휴학을 하고 2년을 휴학을 왜 했냐? 개인적으로 음악을 한다고 2년을 휴학을 하고 근데 2년간의 도전을 마치고 와서 현실로 잠시 복귀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2년간의 휴학을 끝내고 군대를 가야 할 시점 가운데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도 없고 그때 그게 필수 교양이어가지고 교양도 듣고 했었는데 가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민주주의와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실현시켜야겠다. 현대사회에서 본 거죠. 많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찍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 이제 매년사에 굉장히 많은 새내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1학번. 그렇죠. 왜 하필 저희였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저는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민주주의와 현대사회를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김재현 씨랑 김태용 씨가 점심을 같이 먹자는 선배가 계신데 같이 먹을 생각이 있냐? 기억나. 그러니까 셋을 한 번에 본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처음 봤던 거는 김재현 씨와 김태형 씨의 비주얼인데 그 둘의 비주얼을 눈에 안 담을 수 있다. 네? 아니 정말 강렬한 비주얼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봐도 강렬을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눈을 돌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렇죠. 저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바로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 그때 아마 우리 순댓국 먹었어요. 맞아요. 김간에. 네, 김간의 저도 순댓국 갔었나요? 네. 네, 갔죠. 아마 갔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그때 민현사가 팀플이 있었는데 조를 이름 순으로 해줬어요. 맞아. 저희가 김씨고 막 맞다. 그래서 이제 뭉쳤는데 제가 네.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환경은 환경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서 형이 말을 그러면 한마디 식사 그쵸. 점심 식사 이렇게 같이 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아시 합류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동아리 홍보하는 부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품을 통해서 인형을 뽑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날 제가 인형을 뽑아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가지고. 그날이 사실 저희 둘은 김지현 씨까지 대학에 와서 첫 날이었잖아요. 그쵸. 네, 정말 대학에 온 첫날의 첫 수업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형을 만나가지고 거의 뭐 진짜 운명이죠, 운명. 시발이었다. 그리고 영화 철학 수업에서 권하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드라마인 게 그 이제 모임을 갖고 나서 저는 이제 다음 수업으로 갔어요. 영화 철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방부터 두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왔는데 제 가방 옆에 기부형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도 권하 가방인 줄 모르고 앉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기코한 인연이 드라마틱한 운명이었죠. 그게 바로 데스티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디보크라시 막내예요. 그때 늦게 합류하셨어요. 후발주자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디보크라시라는 인연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의 첫 크루였죠. 성경도 첫 크루 아니셨어요? 아니요, 이 형은 그 전에 해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프로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음악을 한다고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수업 때 그렇게 이제 뭐 점심 먹자고 이래가지고 대학교가 이런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가 이런 거구나를 생각을 그 했는데 뒤로 그러한 문화를 본 적 있어요? 전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 이제 제가 25살 그때 당시 디보 형보다 한 살이 많은 나이인
때가 돼서 느끼는 건데 그때 디보 형은 대단했다. 정말 용감한 행동이죠. 간절했다. 저희가 저번 학기 때 2년 만에 복학을 했잖아요. 지금은 유학을 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필수 교양인데 1학년 때 많이 듣는 거 영어회화 수업, 영어회화 1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다 2, 4학번 후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말 걸고 막 밥 먹자고 하는 게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전과 후로 나뉜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상당히 멀어졌어요. 저 처음에 입학할 때만 해도 분기도 있었어요. 저 들어올 수는 없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문화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간다면 그때의 감성은 다시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디보크라시라는 이름으로 약 반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9년도 2학기 돼서 저희는 이제 유라시아의 검사들이라는 새로운 크루를 또 창립을 조직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또 다니셨나요? 군대 가셨잖아요. 저는 한 학기 하고 군대 간다고 쉬었죠. 제가 작년에도 제가 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요? 작년 작년 2학기 때 다녔잖아요. 제가 작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때는 아 맞아. 그래서 형이 이번에 졸업식 한 거구나 2월달에. 그치. 아 맞아. 28살 때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도 또 아까 말했다시피 그 비대면 시대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의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디보크라시를 만드셨는데 본인 인생에 좀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뭐 재밌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사실 디보크라시 때는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뭐하죠? 꼭지에 가까운.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재미삼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샴권 블랙도 나오나 솔직히 그때까지도 아직도 하고 있네 생각했어 솔직히. 뭐 하고 있네? 뭐 재밌나 보네? 지금까지도 근데 이렇게 저번에 그거를 빌려서 요거 현수막도 만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죠.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든 거 아니야? 뭐 물론 그게 뭐 어디 투자를 받아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간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상징을 드러냈잖아. 그 정도면은 이제 진짜로 아까 말했다시피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해서 좀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경인세에서 이제 5주년 기념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풀영상은 다 있어요. 제가 보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고 네. 다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때는 그럼 꼭 10주년 때는 저희가 축하 공연까지. 김비보 형의 좌석을 따로 10주년 30세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내년에 30세니까 네. 충분히 10주년 할 수 있겠네요. 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디보크라시를 처음 결성했을 때는 김디보의 자아를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 스스로 김디보의 자아를 내려놓고 김준영이 되셨단 말이죠. 도대체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디보는 죽었는가? 왜 내가 디보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디보인지를 아니까 네.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하면서 음악한다고 이런 걸 밝혔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는 주 장르가 약간 힙합, R&B, 약간 리듬 있는 음악이었는데 아마 생긴 게 래퍼를 닮았는데 디보를 닮았다. 누구 닮았는데? 디보가 나타나는 거죠. 디보 무슨 캐릭터도 있지 않았나? 선물공룡 디보.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디보가 되는데 어쨌든 김디보 때 기준형은 그때 당시에 또 제가 2학년에 자율전공 출신인데 그렇죠. 전공을 문예창작과를 선택을 했어요. 정리하자면은 음악을 하면서 문예창작을 학습하고 있는 그야말로 예술 혼 그 자체의 2학년 학생이었다. 지금은 왜 디보의 모습이 없어졌냐.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시도를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그때 깨달았죠. 제가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한 건 아니고 약간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새로운 곳에 파라다이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라는 사람은 그런 곳에서 엄청난 무언가 행복을 찾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군대에서 느꼈어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생각보다 그때가 25세였는데 군대 있을 때도 생각보다 25세에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전 지금 이제 내년에 30인데 이주달 뒤에 30 돼서도 모르는 애도 많고 40 돼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저도 지금도 그때는 알았다고 해서 지금 다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알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서 취업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일도 해보고 또 누가 보면 평범한 삶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삶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좀 새롭게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계속 음악만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솔직히 살도 찌고 일하는 거에 좀 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와서 두 개의 삶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같은 삶을 더 김디보의 삶과 김준영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주저없이 김준영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디보크라시를 그러면 잊게 돼요. 그래도 김준영을 선택하면 디보크라시의 추억이 이 스파이더맨 마냥 사라지는 거죠. 휘발되는 거죠. 김준영을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선택이네요. 저희를 잊는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인데 대신 준형 크라시로 가시는. 준영 클래식. 예. 저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4년 전 디보 형이 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참고로 저는 이제 김준형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참 만감이 교차해요. 왜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친조부의 돌아가신 친조부의 성함이 김가 준자 형자시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스피릿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시기가 그러니까 25살 군대 시기인가요? 근데 정확하게는 터닝 포인트가 25살에 군대를 갔고 26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까지도 대학교 2학년 2학기생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만났잖아. 저 소름 돋네요. 16세가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이 2년 반이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이 압박감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회사를 취업하겠다 했는데 제가 선택한 전공이 문예창작과가 좋은 학과입니다. 정말 좋은 학과인데 이번에 노벨평화상도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회사를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학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작과 졸업했는데 저한테 남겨진 거는 2년 반의 추가 대학생활과 전과 혹은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자격증도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는 다 취업을 시작하는 나이였어요. 또 남자 상당한 방황을 하고 27세 3학년이었죠. 학점이 2.27이었습니다. 이거 밝히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은 3점대예요. 3.45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그때 궁금만 했어요. 그런 상태로 학점에 대한 압박, 졸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 근데 인턴 이런 무슨 경력도 쌓아야 된다. 이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방탕하게 살았다. 제가 언제 한번 디보형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뭐 하시냐? 취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는 김디보는 그딴 거 안 하는데 그딴 거 안 하고 김디보였으면은 새로운 도전을 했겠죠. 이 사람이 취준을 한다니까 김디보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5년 전에 김디보 보셨죠? 5년 뒤에 김디보 없어졌잖아요. 5년 뒤에는 계속 이럴 거라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모르는 겁니다. 5년 주기로 탈피를 하는 그런 거죠. 변태죠, 변태. 다시 김디보로도 올 수 있나요? 디보 변태. 김디보로 돌아가진 않아요. 김디보는 약간 예술혼이 담겨있는 하나의 자아인데 예술 쪽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완전 변태까지 완전 변태, 개변태로 가면 안 돼요. 변태가 되면 안 돼요. 존나 변태까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럼 지금 준영이 형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움직이는 목표는 이 회사에서 경력을 3년 해서 잡는 3년이면 그래도 꽤 다니시네요. 그래서 왜냐면 생각보다 처음 입사하면은 1년 동안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채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마음도 다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음 다 잡는 걸로 한 3년 정도는 채워야겠다. 3년 안에 너무 힘들어. 그런 목표는 있고요. 그 뒤로는 사실 뭐 구체적인 건 없죠. 근데 나중에 좀 이제 또 러프하게 길게 보면은 그냥 어쨌든 저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있다기보다는 제가 제 걸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준영 그 자체로 나로. 주체적인 삶을 지향. 그렇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물론 지금도 주체적으로 살긴 하는데. 그러면 진짜 5년 뒤에 김준영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저 때 김준영은 저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저 때 참 똑똑하게 잘 설계를 하고 있었다. 참 현명하다. 현명했다. 역시 우리 준영. 근데 다시 김디보로 막 돌아와 있고 저 때 내가 돌아갈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그 둘을 만나지 말았어요. 지금 형님이 보시는 저희의 모습은 어때 보이나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또 되게 많이 바뀐 점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저랑 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랑 다르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라면 안 저럴 텐데 나랑 다른 행동을 하니까 아직 뭘 모른다. 미개하다. 아닌데.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음악할 때 나는 미성숙했어. 근데 전에는 내 기준이니까 아직 음악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왜 나는 안 하니까?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든 생각은 뭐냐면 지금 진짜 더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저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능이 없었어. 나는 제가 잘하는 거는 지금 영업을 하는데 영업은 또 제가 잘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잘하는 거를 알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좋은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음악을. 그래서 그때 웃긴 말이지만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잘해. 그때부터 세상이 나랑 다른 사람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보니까 되게 다채로워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둘이 어떠냐, 진짜 진심으로 계속 이렇게 크루 활동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 찍는 것도 그렇고 재밌고 잘한다 하면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유라시아의 권한들이 이런 크루 생활로 저희가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용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걸 떠나서 이제 약간 삶처럼 돼버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고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리 활동을 말하는 걸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인건들이 이제 영리적인 단체가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상황이 오면은 나는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니까 안 할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취미로도 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형님은 요즘 뭐 취미 같은 거나 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여기서 또 연장되는 게 있는데 원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취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던 것 같아. 우리 그 디보크라시 같은 것도 디보크라시도 만들어서 우리끼리 만나서 하면 솔직히 뭐 야부리 타는 거잖아. 어떻게 털었죠? 그게 내 취미였어. 아, 근데 이제는 말을 솔직히 많이 한단 말이야, 내가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취미가 사라지긴 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죠. 지금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음악도 했고, 우리 영화 그때 얘기했을 때 저도 영화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마차피디아 보시면 왓챠피디아 아세요? 워터피디어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리뷰도 많이 했고. 그러면 뭐 팔로워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형님 직장을 저희가 찾아가서 그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네요. 뭐 그러면 약간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로 네네. 마지막 질문도 되게 많아요.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김디보에게 영상 편지. 어떻게 보면 방황하던 하지만 더 약간 날것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막 억지로 업텐 그런 게 있었어. 그럼 그때는 억텐인데 디보크라식 때는 억텐이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찐텐으로 오니까 오히려 좀 당황했겠네요. 그 기대에 맞춰줘야겠다라는 부담감도 있어. 그러니까 재밌어 하니까. 조금 죄송하네요. 근데. 근데 저는 지금이 찐텐이고 저는 되게 편하네요. 힘이 싹 빠졌어.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편하시잖아요. 내가 편하니까 그냥 원래 제가 편하면 다 편합니다. 그거죠. 힘 좀 빼면 좋다. 너무 힘 들어가 있는 것도 안 좋다. 힘 빼는 게 좋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디보에게 영상 편지. 돈 좀 빼라. 힘 좀 빼라. 그때는 너무 억텐이었다. 너무 억텐이다. 근데 원래 대학교 초반에 들어가면 다들 좀 억텐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들만의 환상이 있거든요. 대학생이. 근데 저희의 환상을 디보 형이 만들어주셨어요. 대학생활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 수습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민현사 오전 수업 대학 그 대강 첫날 오전 수업 딱 듣고 그 디보 형이랑 이렇게 놀고 그래서 대학 수업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저랑 김재현 씨랑 바로 이제 발표와 토익 들으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디보 형이랑 놀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었나? 얘네는 왜 이러지? 거기선 잘 안 먹혔어요? 네. 그리고 그때 멤버들, 그러니까 재현이 포함해서 그 멤버니까 잘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안희경 씨도 계셨. 잘 지내시게라 생각하고. 네, 안희경 씨. 내 수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박수 한 번 치고 마무리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디보크라시의 김디보 형님이자 김준영 형님 인터뷰를 잘 마무리했고요. 다음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